라디오 책방. 책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 희망의 책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벌써 6월이 됐습니다. 대학 가는 곧 기말고사 기간이죠? 예, 한 2주 남았습니다. 2주면 진짜 금방이네요. 코로나19 시대의 기말고사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데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00%다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예.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다 고생이신 것 같은데 이번에도 한 학기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이죠? 예,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지은 총균쇠입니다. 총균쇠, 저도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총균쇠라는 게 무기와 병균 그리고 금속을 뜻하잖아요. 그렇죠. 인류 역사를 바꾼 세 가지 키워드라고도 하는데요.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지난 10년 동안 대출 1위를 계속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아마 이 책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책 두께가 상당합니다. 분량이 한 700여 쪽이 훌쩍 넘어가는데 이게 참 쉽게 읽히는 책이라고 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라고는 하지만은 학술 전문서작처럼 문장이 딱딱해서 어른들이 읽기에도 버겁다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이렇게 좋은 책이 있으니 잘 기억해뒀다가 관심이 생기면 꼭 한번 읽어봐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권해봤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시간이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저자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예,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생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디스커버, 네이처, 그리고 내추럴 히스토리 같은 잡지에 진화 생물학과 인류학에 관해 많은 글을 기고했고요. 저서로는 제3의 침팬지, 그다음에 문명의 붕괴가 있습니다. 이 책 총균쇠로 1998년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퓰리처상까지. 이 총균쇠라는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예,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25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시원만에 다 요약하는 건 좀 어렵고요. 무엇에 관한 책인지, 또 이전에 나온 책들과 어떻게 관점이 다른지,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책은 지난 13,000년간 지리적 조건과 기후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전 세계인의 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또 오늘날 세계에 존재하는 문명의 불평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생태지리학, 식물학, 동물학, 고고학, 역사학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밝히고자 했는데요. 저자는 그동안의 역사 해석이 서구 문명 중심으로 우월 의식 속에서 전개된 것에 대한 강력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여러 민족과 인종들 사이에 원래부터 지능이나 생리학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역사를 기술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책은 각 나라마다 경제, 사회, 문화의 발달 속도에 왜 차이가 나는지 그 원인을 밝히려고 쓴 책이고요. 그 결정적인 세 가지 요소를 총, 균, 쇠라고 본 겁니다. 네, 쉽게 조금 풀이하자면 국가의 경제력이나 문명의 발달 수준 차이가 질이나 기후 같은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지 어떤 선천적인 능력의 차이 때문은 아니라는 게 이 책의 핵심이군요. 그렇죠. 역사를 보면 아프리카 흑인이나 미국의 인디언,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원주민들을 보통 이제 미개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치 설구 열강은 원래부터 우수한 인종이어서 과학문화 예술이 발달해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이 못 사는 나라들은 원래부터 열등한 인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네, 그동안 우리는 보통 과학이나 경제, 문화가 발달하면 선진국이고 그렇지 않으면 후진국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왔는데요. 지극히 서구 문명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뿐 당연한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한데요. 예, 파푸아뉴기니 원주민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파푸아뉴기니는 수천 년간 석기시대 수준의 문명 유지해 오다가 20세기 들어서 갑자기 서구 문명을 만나게 됩니다. 원주민인 아버지는 돌도끼만 차고 다니던 원신이었지만 아들은 현대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서 비행기 조종사가 되죠. 이는 원시적인 부족 사회의 일원이라도 유전적으로 지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기회와 환경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발달된 문명 사회의 인간들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높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현대 문명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원시적인 부족 사회 사람들보다 부족한 능력은 없을까요?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옛날에는 사막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 사람들은 시력이 3.0이나 됐는데 네. 안경과 망원경이 발달하면서부터 그런 능력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그 호주 원주민 그 에버리지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동료가 보내주는 텔레파시를 통해서 적이 공격해 오는 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게 전화나 핸드폰 같은 전기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 타임슬립 영화나 소설을 보면은 조선시대로 돌아간 현대인이 그 당시에 관습이나 생활 방식을 몰라서 어리버리하게 그 당하는 모습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시 말해서 현대 문명에 사는 인간이라고 해서 반드시 원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지적으로 우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문명 국가에 사는 사람과 원시 국가에 사는 사람은 다만 사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는 방식이 다른 것이지 개인별 능력의 차이가 있는 그런 종류로 봐야지 인종이나 민족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모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글도 잘 안 적고요. 네. 저 또한 뭔가 스케줄 관리도 다 핸드폰으로 하고 이러니까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총균세가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꾼 키워드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총균세가 상징하는 것은 각각 무기, 병균, 철기 문명을 말하는 건데요. 서구 열강이 세계 정복에 나선 1500년대 이전에는 잉카 문명이나 마야 문명이 분명 그 지역에서 가장 발달된 문명이었거든요. 하지만 스페인 군대가 총을 들고 침입했을 때 그들이 맞선 무기는 마제석기가 전부였고요. 일부 귀족들을 지닌 그 무기 역시 청동기에 불과했습니다.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아메리카 지역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던 이유는 뭔가요? 예, 농업혁명이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노동력은 한계가 있어서 농업 생산량이 혁신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축이 있어야 하죠. 그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소, 말, 낙타처럼 길들이기 쉬우면서도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동물들이 있어서 농업이 발달할 수 있었지만 아메리카에는 길들일 수 있는 가축이라고는 라마밖에 없었는데 농사 짓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됐고요. 들소는 힘은 셌지만 성질이 사나워서 길들일 수가 없어서 결국 아메리카 지역은 가축에 의한 농업혁명이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 손으로 농사를 짓자니 철기도 별로 필요가 없어서 철기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철제 무기도 없었던 거죠. 그 결과 170여 명밖에 안 되는 스페인 군대한테 7천여 명의 잉카군이 섬멸을 당합니다. 네. 아메리카 지역의 환경이나 지리적인 여건에서는 딱히 무기나 철제 문명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을 뿐인데 안타깝게도 그 때문에 서양 문명에 정복당하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잉카 문명이 총과 쇠만으로 무너진 것은 아니었고요. 당시 스페인 군대가 무자비하긴 했지만은 200만 명이 넘는 잉카족을 모조리 죽이지는 않았거든요. 이들을 몰살시킨 건 천연두였다고 합니다. 결국 수백 년간 번성했던 잉카족은 총균세에 의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연두. 이 총균세가 왜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주요 원인인지 이해가 가네요. 어떤 인종이나 민족을 두고 문명이 발달했다, 우수하다, 혹은 미개하다, 뒤처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은 서구의 시각에 의존한 편협한, 더 나아가서는 위험한 판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번에 그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 책을 우리가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네. 10여 년 전부터 인류의 역사 전체를 한 번에 다루는 이런 빅 히스토리류의 책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총균세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제 역사학자인데 과학 공부를 해서 사피엔스를 썼고요. 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과학자인데 역사를 공부해서 총균세를 썼습니다. 이런 학문의 융합이 세계인을 감동시키는 대작을 낳는다 이런 사례를 남긴 건데요. 두 책을 비교해가면서 같이 읽으면 흥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도 많아지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훨씬 넓어질 것입니다. 네, 비단 과거뿐만이 아니고요. 요즘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라든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 또 미얀마 사태까지 지구촌 곳곳이 총균세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한 번쯤 도전해보면 좋을 책일 것 같습니다. 라디오 책방, 지금까지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